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날선 각을 세우던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과 대척점에 설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파 이중대 흉내내고 있다. 특히 노역의 화신이다. 내가 뇌물 자백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얘기 나올 때 이건 뭐 사회주의 배급제 하자는 얘기냐. 계속 폭탄을 날렸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 뭐 국익을 추구하다 보면 좌파 법안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당권, 대권 나하고 경쟁할 분이 아니지 않느냐. 분이라는 또 표현도 막 쓰면서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녹취를 들어보죠. 대권에 대한 어떤 도전에 대한 뭐 각오는 확실히 결심은 확실히 서신 거죠. 그게 저로서는 네. 마지막 꿈이죠. 마지막 꿈이고 네. 수성을에 굳이 출마한 것도 2022년도를 향한 마지막 꿈이고 출발이죠. 96년도 DJ는 83석 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97년 대선에. 예. 대선은 정치 지형이 또 바뀝니다. 저 며칠 전 인터뷰한 홍준표 전 대표가 대권이 마지막 꿈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 꿈꾸는 사람이야 뭐 그 홍준표 씨 분쟁했어요. 내가 보기에 대권 꿈꾸는 사람은 뭐 수도 없이 많다고 난 내 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 대권 꿈이라는 게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지고 거기에 소위 국민들의 의사가 집약됐을 적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뭐 꿈꾼다고 대통령이 되겠어요? 장성철 소장,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 머릿속에 홍준표 대선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비대위원장까지 됐으니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실 것 같고요.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꼬랑지를 살짝 내린 그러한 분위기는요. 복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당. 네. 본인은 얘기했잖아요. 예. 대권이라는 마지막 꿈을 나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복당이 안 되면 무소속 후보로 나가봤자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비대위원장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호흡을 맞춰가는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라는 전략적인 판단 같고요. 두 번째는 패북 리스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 홍준표 의원을 모시고 있는 그런 분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자꾸 패북에다가 본인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논란이 된다. 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답니다. 그래서 넉넉하고 포용감 있는 막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복당도 가능하다라는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했고 그 부분을 홍준표 전 대표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그 속내도 대충 짐작하고 그럴 텐데 화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가까워질 기미가 좀 보입니까? 복당이 문제가 되겠죠. 일단은 9월 정기국회 전에 분명히 무소속으로 있는 네 분의 복당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애를 먹여서 홍준표 전 대표만 복당을 시킬지 안 시킬지 그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텐데 원만하게 잘 해결될 거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혹시 최근에 홍준표 의원 인터뷰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선을 좀 전환시킨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될 거라고 혹은 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세게 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승부수가 통하지 않았다라고 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당시에 동아은행 사건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뇌물 수수 혐의로 내가 저 사람을 취재했던 사람이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정부패한 인물로 몰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잊어버릴 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대위원장이 안 됐어야 되는데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찔러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본인 혼자 뭔가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판단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살짝 본인이 조금 제스처를 취하면서 나를 좀 받아줘, 나를 좀 껴줘라 이렇게 말을 예. 했겠죠. 그렇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네 알아서 꿈꿔라, 난 너에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제스처를 취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노선을 또 선택할 가능성은 있고, 제가 봐서 이런다라고 해서 뭔가 방향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인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환 평론가 전망 한번 들어볼까요? 홍준표 이제 전 대표 예. 의원이 이제 지금 뭐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죠. 오히려 일관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가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말을 하면 더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면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관심을 더 보일까. 아마 잘 판단하고 있는 이제 저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치인들끼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전수전, 예. 육해 공무전 다 겪었던 이제 노익장 정치인들끼리 서로 화해를 하느냐, 화해를 할 리가 있습니까? 이익이 되면 오늘이라도 화해할 수 있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정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니 저분 이제 두 분은 지금은 현재 싸워서 득될 일이 없으니 한쪽은 피하고 있고 한쪽은 또 둘러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이제 의원이 상당히 이제 좀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예. 특히나 요즘 뭐 주요 언론을 보니까 홍 대표, 홍 전 대표, 홍 의원을 이제 섭외하기 위해서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 또는 국민들의 관심들이 쑥쑥 올라가니까 네. 어느 시점에는 이제 대통합이라는 기류를 가지고 보수에서 단일 전선을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복당을 시켜주든 시켜주지 않든 홍 의원을 넣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마 당연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바깥에서 저렇게 돋보이는 또는 눈에 띄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주가를 계속 높여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전망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칼자루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예. 같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전 대표가 좀 귀엽다고 할까? 왜냐하면 사실은 꼬리를 내린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냥 모든 걸 갖다가 내가 만세는 안 부르겠다 하면서 한 이야기가, 아니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하고 나하고는 당권이나 적어도 대권 경쟁자는 아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예.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적인 뭐 그런 제도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를 갖다 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그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그런 이해관계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칼자루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지고 있는 거고, 결국은 예. 김종인 위원장이 홍 전 대표가 필요하다 싶으면 받아줄 거고, 예. 아니면 계속 약을 올린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 예. 그래야지 이제 관심도 끌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별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아까 정기환 평론가가 그 홍 의원이 지금 현재 주가를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 네. 이 말 저 말 하면서라고 예. 말했는데, 정말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무슨 주가를 올렸다는 건지,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에 대한 평가가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지,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일관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어젠다가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홍 의원이 하는 행동은 그냥 맨날 하던 방식을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순간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귀를 조금 쫑긋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게 주가를 올리는지 말씀하시죠.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뭐 특별하게 아젠다 없이 막 헤매고 있을 때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저는 특히 홍준표 이제 의원이 하고 있는 발언 중에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발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가야 예. 되는지, 기본소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설사 사회주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하면 가야 한다. 이것이 매우 이제 국민, 친여론 중심의 이제 자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일정하게 효과가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40대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 얘기했다가 40대가 없으면 뭐 더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뒤에 또 그분과 나는 대척점에 설 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미 어떤 교감이 좀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너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과한 발언들이 아니었나라고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 기존 발언 마사지 차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홍준표 그 사람은 저번에 검증 끝났는데 왜 다시 대선에 나와? 이런 식의 발언은 너무 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회는 준다. 기회를 달라. 이런 식의 서로의 이제 교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관한 기류, 여론 만약에 물어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강합니다. 반발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략 50% 이상이 반발? 예, 들어오는 거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이분이 그 전까지 지금은 되게 말을 순화해서 예. 하지만 그 전까지는 페북에다가 정말 많은 말들을 험한 말들 많이 했잖아요. 아, 저분이 들어오면 우리 당이 또 막말하는 정당이 되고 와가지고 당내 분란만 일으킬 것이다. 뭐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율도 높게 나오지 않는데 저러면 받아들이면 마이너스 효과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